여기 보십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내분비셈까지 했었어요. 내분비셈인데 문제를 풀어봤는데 많이 안 풀려졌을 거야. 다시 이제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저 어저께는 빔 프로젝트로 촬영을 했거든. 여기서 이제 칠판으로 할 테니까는 두 개 다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보시면 내용은 같지만 스타일이 좀 다른 거니까. 자,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 항상성이라는 것은 일단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에 의해서도 그렇고 호르몬에 의해서도 그렇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근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내분비셈. 여기서 내분비셈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호르몬의 생성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 내분비셈의 명칭, 그 다음에 호르몬의 이름, 그 다음에 호르몬의 기능, 얘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얘는 암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얘가 영어 단어가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항상성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렵다고 하면 열은 여기를 제대로 안 해봐서야. 이것만 되면 이 항상성은 되게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에서의 방식이 나와요. 이제 정의가 되고, 두 번째로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름은 고유 명사니까 기억하자. 음성 피드백. 근데 이런 용어 안 외워도 돼. 문제상에서 외워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음성 피드백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길항 작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근데 일단은 용어는 안 외워도 되는데 얘네들 근데 구별도 쉬워. 자, 차분하게 듣기만 하세요.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게 있어. 얘는 한 호르몬이에요. 한 호르몬. 근데 여기서는 두 호르몬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식어가 붙은데 두 개의 호르몬인데 어떤 두 개의 호르몬이냐면 상반되는 서로 반대되는 두 호르몬이고 얘는 한 호르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얘는 딱 그 대표적인 이그제플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는데 얘가 티록신이라고 하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예외도 없어. 그냥 지금까지 20년 넘게 하나밖에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유명사처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기량작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혈당량,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출제 빈도수를 따지면 순서상 출제 빈도상 혈당량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체온 유지, 삼투압이 나와져요. 그럼 또 하나 여기서 대신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을 합니다. 얘가 안 되면 얘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야. 그래서 먼저 음성 피드백을 먼저 해드리고 필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량작용으로 넘어가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성 피드백 작용이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뭐 아주 자주는 아니야. 간혹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알아놓기만 하십시다. 양성 피드백 작용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자 봐봐, 듣기만 해. 분비가 돼요. 그러면 분비가 됐네. 그러면 양성이라서 분비됐어? 더 분비시켜 줄래? 그래서 더 분비가 됐어. 그러면 더 분비시켜 줄래? 이게 이렇게만 하면 이제 좀
뭐야 이게 하겠는데 이제 자궁수축 호르몬이라고 있거든. 오시토신이라고 자궁수축 호르몬이 있어요. 물론 뭐 민건이한테는 때려 죽어도 나올 수 없는 거고 너희들한테도 나올 아무데나 나오면 큰일 나. 자 미안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이 임박이 됐어. 이제 아이가 출산할 거야. 그때 분비되는 아이가 이제 뭐냐 자궁수축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자궁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했어. 그러면 그 호르몬이 분비됐어? 그러면 더 나와. 그럼 더 분비가 돼요. 그러면 자궁 수축은 더 수축되겠지. 그러면 더 나와. 그럼 더 나와서 자궁을 더 수축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양성 피드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음성 피드백은 뭘까요?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은 뭘까요? 그러면 분비가 돼. 그러면 그러지 마. 억제해요. 그래서 억제를 했어. 억제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분비해. 분비가 됐어. 그러는 거 아니야. 억제해. 그러는 거 아니야. 분비해. 어떻게 보면 따라할 수도 있는데 잘 봐. 억제되면 왜 동현이 왜 다 했어? 그거 사진 찍어서 그 카페 들어가서 통학 저번 주 거 이번 주 거 다 사진 찍어 올려. 그 나한테 확인받고 가. 오케이. 자 무슨 소리냐? 분비가 돼요. 그러면 어느 일정,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어느 일정 이상의 값이 되면 너무 분비가 되면 그만 억제가 돼. 진정이 됐어. 억제가 돼. 너무 억제가 됐어. 너무 억제됐어. 아니야. 그만해. 그럼 다시 분비가 되는 거지. 이게 둘이 섞였다고 생각해보자. 자, 말도 안 되는데 자궁수축 호르몬이 음성 피드백이야. 분비가 돼. 그럼 수축됐겠지. 그러는 거 아니야. 이완해. 그럼 너무 이완했어? 그러는 거 아니야. 수축돼. 애는 뭔 죄니? 수축돼야 나가야 되는데 이완하면 다시 들어갈 거 아니니? 보통 이런 애들 묻던 내용이 아닌데 정서가 메마른 것들. 자,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많으면 억제하고 억제하면 분비시키는 거고 얘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 요 두 개 양성 피드백이라는 용어, 음성 피드백이라는 용어 자꾸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관계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티록신이라고 하는 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성 피드백을, 양성 피드백은 저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음성 피드백을 볼게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간 내에 시상 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외하수체 전엽이 있고요. 그리고 갑상샘이 있고요. 그대들은 이런 용어들을 다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를 살짝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건 다 써줍니다. 그래서 간간히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먼저 외우기보다는 이해로.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는 이제 색깔펜으로 갈게요. 이제 호르몬들이 누구냐면 이 노란색이 호르몬들이야.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구냐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요.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TSH,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사실 이제 두 가지만 외워도 알고만 있어도 되는데 간간히 여기서 분비되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 오기도 해요. 그냥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간간히 나와서 TRH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여기 간내 시상하부에서 얘가 분비가 돼. TRH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자극합니다. 그럼 자극을 받아. 뇌하수체 전엽이. 그걸 자극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TSH를 분비하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이제 얘 기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가 돼서 얘를 자극해.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 리액션으로 티록신의 분비가 늘어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이 티록신
기능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기능은 물질 대사. 이제 보통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세포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지? 티록시할 때 항진증, 결핍증이 나왔었잖아. 너무 많이 분비되면 세포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고 얘가 적게 나오면 세포호흡이 적게 돼서 문제 생기는 거 이렇게 됐어. 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촉진하라고 얘가 촉진돼. TSH가 촉진되면 많이 분비돼서 얘를 많이 자극하지. 많이 자극했으니까 여기서 TSH의 분비량도 어떻게 됐을까? 많이 분비됐겠죠. 그럼 많이 분비해서 갑상선 많이 자극했네? 많이 자극했으니까 얘가 많이 분비가 과잉으로 나와서 세포흡을 잘할 거야. 왜요? 아니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막 운동을 해. 그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세포흡을 해야 되니까 얘가 분비가 많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촉진, 여기로 촉진. 그래서 얘가 촉진해서 나온 거라고. 그 다음에 띵뛰기를 다 했어. 이제 앉아서 쉬어야 돼. 그럼 이제 쉬면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숨이 천천히 진정이 돼야 되는데 얘가 과잉이 됐단 말이지. 아, 너무 과잉이야. 이제 그만. 그래서 어떻게 이 과잉된 아이가 어떻게 야 이제 그만 진정 그만 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래 알았어. 조금 컨트롤 쓸게. 조금 그럼 얘가 자극을 덜 받았으니까 얘가 분비되는 것도 조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분비가 어떻게 조금 나오겠지. 조금이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핍이 되어질 거야. 부족해요. 너무 적게 나왔어. 아, 야 이제는 좀 다시 어떻게 미안한데 다시 좀 촉진하게 해줄래? 그래서 결국에는 한 호르몬이 얘가 원인이 돼서 결과물이 얘가 됐어. 이 결과물이 다시 자 이쪽에서 보면 얘가 분비하라고 시켜서 분비돼서 나온 결과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다시금 너무 많거든 그만 나오게 해줄래? 라고 해서 얘가 다시 무엇이 돼? 결과로서 도출이 돼. 그러면 이 결과물이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로 그 얘가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물로 얘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거든. 이제 아니야 이제 그만 나와 라고 시키니까 알았어 그만 나올게. 그래서 그만 나왔어. 그만 나오라고 해서 그만 나왔어. 나오랬더니 얘가 시켜서 나왔더니 얘가 그만할래? 그래서 알았어 라고 한다고. 무슨 말 뜻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떤 상태야? 호르몬 하나가 한 호르몬이 과잉 부족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떻게 그래프를 살짝 그려본다면 많으면 그만, 적으면 좀 나올래, 그만, 나올래 이렇게 해서 어떤 상태? 일정한 이 범위 내에서 조율하면서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어요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음성 피드백 작용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니야 눈 감고 나한테 잉크하면 눈을 콕 찌를 것이야.